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조금 이른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고향 잘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고향에 가면 어른들 만나게 되고 친척들 만나게 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죠. 서울에 있다가 내려온 형님은, 또 대전에 있다가 내려온 아우는, 아니면 지방에 계속 살고 있는 형제는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공인중개사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직까지 무주택인 젊은이들이,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고향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왜 아직 집을 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 속을 누가 다 알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사고 싶을 겁니다. 다만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2023년 지난해에는 집값이 계속 내려가다가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론이라든지 대출에 힘입어서 사실은 소폭 반등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은 또 다시 집값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는 그런 시절이라고 봅니다. 자, 이때 집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실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 바닥에서는 누군가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양이 적지만 나름대로 바닥권이다 생각하면서 지금은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동안 집값 하락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다주택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전세가 하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급매로 파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간에 거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는 전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가 언제는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일부 전문가들은 올 설 연휴 이후에도 집값은 일정한 기간, 조정 기간을 거치고 소폭 하락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그 반대 의견일 수도 있고, 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냥 내려간다기보다는,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즉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이 계속 조정을 할까요? 아니면 일정한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보십시오. 얼마 전 직전에 있었던 미 연준회 FOMC, 거기에서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3월달 FOMC를 하기 전까지 과연 금리를 낮춰야 될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 정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3월 달에도 금리가 낮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한 것인데요. 결과는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어쨌든 3월 달이 미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내려질 거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미국의 기준금리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이렇게 따라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6월 이후 정도, 한 7월 달부터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소폭 반등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집을 사야 할까? 집을 산다면 아파트를 살까? 빌라를 살까? 또 어느 지역을 살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상대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면서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저한테 이러한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시는 그런 돈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돈 많은 분들이나 돈 적은 분들이나 무주택자분이나 다주택자분이나 저한테는 똑같은 귀한 고객이죠. 자, 이러한 시점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무주택자인 분들에게 이 설날 명절 무주택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빌라 시장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산다면 현재 바닥권에 있으면서 금매가가 간혹 나오고 있는데 금매 물건이 나올 때 그 금매 물건을 잡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올해만 집값을 전망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5년 뒤의 집값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생각할 때 올해는 집값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나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자, 5년 뒤의 집값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지금 21년도, 22년도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조정해서 다시 조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5년 뒤의 모습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시장입니다. 결론은 재개발 시장이죠.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재개발, 결론은 재개발 지역에 빌라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5년 뒤에는 반드시 지금보다 집값이 올라 있다. 제 판단에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 공공재개발 이런 모든 재개발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기간이 단축된 5년이라는 시간 안에 개발해서 입주까지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지금 산 빌라가 아파트로 변신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5년 후에는 반드시 집값이 올라가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끝으로 지금 5천만 원이나 1억이나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나 그렇게 나름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15억 아파트, 20억 아파트, 30억 아파트 그런 아파트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15억, 20억, 25억, 30억 아파트를 그냥 허황된 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소액으로 투자하게 되면 조금 힘들지만 재개발 빌라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도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 공공재개발, 민간 재개발 등 재개발에 초점 맞추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고요. 설날에 무주택자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각종 스트레스는 확 날려버리고 저와 함께 재개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소액으로 투자해서 5년 뒤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성공 투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 설 이후에 다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투자 상담 전화는 대령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재원 대표 공인중개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9962-4953번으로 전화 주시면 1대1 맞춤식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령하는 중개사 대령부동산중개법인의 이재훈 대표와 차민정 공동대표였습니다.